이 같은 금액을 한국 원화로 가지고 있으면 2.5%밖에 금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돈을 한국 원화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제일 이민을 잘하는 제일이민 송지연 미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환율의 고공행진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심하게 표현해서 지금 원화가 휴지가 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먼저 최근 환율이 1,480원대를 실제로 터치했습니다. 우리은행 기간별 환율 조회에서도 12월 23일 최고 기준이 1,482.70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단지 오늘이 몇 원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높은 레벨로 환율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만약 그렇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가를 한번 이 시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원인을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역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일반적으로 미국보다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것이 이제 역전이 되어 있고, 미국 연준의 금리 목표를 보면 2025년 12월 기준으로 한 3.5에서 3.75%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기준금리는 2.5% 정도로 공표가 되어 있는데요. 즉 미국 금리가 현재 한국 금리보다 더 높은 역전 구조가 기본값으로 지금 깔려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환율이 주는 영향은 아주 직관적인데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달러 자산은 들고 있을수록 이자가 더 붙는 통화가 되고, 원화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매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금액을 한국 원화로 가지고 있으면 2.5%밖에 금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돈을 한국 원화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왜 특이한지를 보시면 역대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낮았던 적이 한 4번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포함해서요. 첫 번째는 1999년이고, 그러니까 IMF 직후가 될 수 있고요. 1.5%포인트 정도로 최대 역전인 폭이 늘어나고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2005년에도 한 1.0%포인트, 2018년에도 0.75%포인트 정도 최대 역전폭이 있었는데, 문제는 현재 2022년부터 지금까지 있어온 역전에서 사상 최대로 역전폭이 한 2.0%포인트 정도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전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더군다나 국내로 달러가 원화로 바꿔서 들어오고자 하는 유인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이게 더 중요하고 또 한국 역사상 최초인 것은 역사적으로 1999년 이후로 금리 역전 기간이 짧으면 21개월, 길면 25개월 정도를 유지했는데, 현재는 41개월째 금리 역전 기간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분간 금리 역전이 해소가 될 것 같지도 않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로 달러 자산이 원화 자산으로 바꿔서 들어오고자 하는 유인력이 계속해서 약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금리차 역전은 환율을 끌어올리는 기본적인 바닥 요인으로 작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통화량인데요.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전 세계에서 누가 돈을 더 많이 찍어냈나라는 것입니다. 2022년 1월 이후의 통화량 M2의 변화를 보면 미국은 3%가 증가했고요. 한국은 놀랍게도 20.4%가 증가했습니다. 통화량이 빠르게 늘면 그 자국의 경제 규모 안에서 당연히 그 자국 통화의 그 희소성이 약화가 되고, 그 결과 그 자국 통화가 가지는 가치, 즉 구매력은 상대적으로 더 빨리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미국이 3%가 증가한 것에 비해서 한국이 약 7배 정도 더 빨리 돈을 풀었기 때문에 미국의 달러의 가치보다 한국 원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빨리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환율 자체가 상대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화 공급이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진다고 해서 여기에 정확하게 비례해서 원화의 가치가 약해지는 방향성이 생긴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원화의 가치가 약해지는 방향에 압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린 이 압력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금리 차와 역전, 그리고 다음에 설명할 달러 공급 문제와 결합될 때 훨씬 강화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바로 달러 공급 유인의 약화인데요.
환율 같은 경우에는 달러를 사려는 힘도 중요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달러가 시장에 공급이 되지 않는 그런 경향성이 얼마나 강해지냐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12월 19일 한국은행의 조치인데요. 한국은행은 원화 약세 배경으로 연기금, 개인, 기업의 해외 투자 확대를 언급을 하면서 외환 시장의 달러 공급을 늘리기 위한 임시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이런 조치로 인해서 어떤 달러 공급이 좀 더 강화가 되는 것을 한국은행과 시장이 좀 바라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따라서 이렇게 달러가 시장에 나오도록 만드는 요인을 제도적으로 손봤다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이러한 당국의 조치로 인해서 제도적인 공급이 아니고는 시장에 달러가 공급이 되고 있는 것이 현저하게 약화가 됐구나 라는 시사점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엔캐리 청산인데요. 이 엔캐리 청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자 그러면 굉장히 이제 할 말도 많고 그리고 또 얘기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간단하게만 조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캐리는 일본이 거의 30년째 제로금리 혹은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금리가 이 일본의 금리보다 높았기 때문에 일어나게 된 어떤 트레이드의 그런 경향성인데요. 그러면 왜 일본의 엔과 미국의 이제 달러의 금리 차이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일본의 엔과 미국의 달러는 한국의 원화와는 달리 기축통화입니다. 따라서 이 기축통화의 금리 정책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글로벌 자금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요. 이 엔캐리는 보통 낮은 금리 통화로 자금을 조달해서, 즉 일본 엔화로 자금을 조달해서 더 높은 수익을 주는 통화 혹은 자산, 즉 미국의 달러나 이제 미국의 자산에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일본의 경우 올 12월에 이 마이너스 금리를 청산을 하고 올해만 해도 2번이나 기준금리를 인상을 단행을 했고요. 따라서 현재 일본 금리는 0.75%로 인상이 됐고요. 이것은 1995년 이후로 30년 만에 최대 수준입니다. 엔화가 강세가 되자 엔화 자금을 빌린 사람들은 환차손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엔화를 빌려서 투자한 사람들이 환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이를 상환을 하게 되는데, 이를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제 문제는 단순히 이런 엔캐리 청산만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이런 청산 과정에서 시장이 만약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자산을 동시에 줄이는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 자체가 기업의 결제 비용이나 환해지 비용, 달러 조달 비용으로 전가가 됩니다. 따라서 이는 굉장히 환율이 높아지거나 적어도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게 되는 실질적인 좀 영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나라 빚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이제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이제 직접적으로 나라 빚이 이제 커져서 이제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증가하는 나라 빚이 리스크 프리미엄이나 이자 비용으로 전가가 될 수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5년부터 2029년 중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국가 부채가 2025년에 1,303.6조 원, GDP 대비 49.4%에서 2029년에는 1,779.2조 원, 즉 GDP 대비해서 58.2%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부채가 늘게 되면 국채 발행 비용과 이자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되고요. 그만큼 시장은 그 리스크 프리미엄을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금리와 자금 흐름, 환율 변동성이 겹칠 수가 있고요. 이 환율 변동성은 쉽게 말해서 환율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이상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 첫째, 한미 금리 차의 역전이 달러가 공급되지 않은 원인의 큰 축을 이루고 있으며, 둘째, 통화량의 증가는 원화의 가치를 상당히 빠르게 약화시키고 있고, 셋째, 한국은행이 실질적인 달러 공급 유인 정책을 제도화시킴으로써 이러한 국면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시사해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국가 채무가 GDP 대비해서 상당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기축통화 국가가 아닌 대한민국으로서는 이자 비용,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당히 증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과연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바는 무엇일까요? 많은 미국으로 이민이나 이주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민이라는 게 단순히 국적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일이 아닌 가족의 거주지,
통화, 그 다음에 경제 상황,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근미래에 나의 인생 계획과 자녀의 인생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숙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환율의 급격한 상승 원인을 한번 살펴보시고 이것이 과연 단기적인 영향에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이끌어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반영을 하고 있는 시사점인 것인지, 그리고 또한 이러한 시사점이 과연 임시적인 글로벌 시장 경제 변화에서 나오는 것인지, 혹은 한국과 미국의 중장기적인 정책 변화에 따라서 생기게 된 원인이며, 따라서 이는 중장기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인지 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이에 맞춰서 본인의 인생 계획과 자녀의 인생 학업 계획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